948년 12월 27일 낙성대에서 강감찬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선조는 고구려의 그 유명한 강희식 장군입니다. 아버지는 금주 일대의 토호로 태조 왕건을 섬겨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사만벽상공신 강궁진입니다. 흔히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라는 농담을 하곤 하는데, 강감찬 가문은 아주 그냥 대대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강은천입니다. 강감찬은 과거 급제 이후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의 탄생에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 사신이 길을 걷던 중 우연히 하늘을 보니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신이 기이하다 여기고 별이 떨어진 방향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서 강감찬이 태어났다 합니다. 사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문곡성이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 또한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출세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종 2년에는 드디어 문과에 장원급제했는데, 그때 나이 36세로 그 시대 수명 기준으로 굉장히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젊은 시절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넌 대기만성형이니 기죽지 말고 계속 노력하거라. 대기만성이 뭔데 얘?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이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뜻한다. 강감찬이야말로 그 대기만성의 표본이 아닐까 합니다. 조정의 관리가 된 강감찬은 자신을 문곡성이라 표현했던 중국 사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문득 재미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리던 하인과 옷을 바꿔 입고 사신을 맞이하여도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강감찬은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이 너무 곱상한 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요즘은 곱상한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고려시대의 남자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 강감찬은 자신의 곱상한 얼굴을 바꾸려 스스로 천년두에 걸리게 하고 얼굴을 마구 긁어 곰보가 되는 데 성공하여 좀 더 우악스러운 얼굴이 되었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강감찬의 외모에 대해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키는 작고 풍채도 볼품없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를 특별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는 정색하고 임해서 나라의 주춧돌이 되니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 외모가 그러하니 하인과 옷을 바꿔 입고 사신을 맞이한다면 틀림없이 사신은 강감찬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사신은 그동안 문곡성께서 어디로 가셨나 걱정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헌신하셨습니까? 사신은 강감찬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문곡성이란 표현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인의 옷으로 바꿔 입고 초라한 차림을 하여도 뿜어져 나오는 어떤 기운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강감찬은 그 후 목종 말년 예부실황이 될 때까지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야사에 등장하는데, 이때 강감찬은 여러 지방 관직 생활을 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판관포청천 같은 해결사로 묘사됩니다. 늦게 시작한 관직 생활, 그리고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의 행적, 강감찬은 문곡성이라는 표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요.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던 강감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난세의 바람이 불고 나서였습니다. 1010년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고 현종이 즉위하였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이것을 빌미로 40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 거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란 황제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강성했던 발해도 거란에 의해 무너졌고 송나라도 거란에 굴복했습니다. 남은 것은 고려. 침공할 명분만 찾던 중 강조의 정변은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하진 양규의 분전으로 거란은 매우 고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회하여 현종이 있는 개경으로 곧장 달려가는데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리는 등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거란의 컨셉은 닭왕, 닥치고 왕부터 잡자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신하들은 현종에게 항복할 것을 청했는데 유일하게 항전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현종은 몽진을 결심합니다. 몽진 과정에 강감찬의 행적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 강감찬은 지체문과 함께 현종의 몽진길을 호위하였다. 두 번째 설, 아니다.
강간찬은 어떤 비밀을 요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현종의 몽진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이번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서는 이 두 번째 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설, 그것도 아니다. 강간찬도 그냥 다른 관리들처럼 몽진길에서 빤스런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설은 확실히 아닐 것입니다. 고려사절려 강간찬 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운영, 경술련에 역신이 난을 꾸미고 강한 적국이 와서 침략하여 내부의 분쟁과 외적의 화란으로 국운이 위급하게 되었으니 이때에 강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이 조정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모의에 참여하고 밖에 나가서는 정벌을 맡아 화란을 평정하며 사만을 회복하여 종사와 생민의 길이 힘있게 되었으니 하늘이 나서 이 백성의 화란과 패망을 대비한 이가 아니라면 그 누가 능의 이에 참여하리요. 도망갈 신하에게 이런 찬사는 있을 수 없겠지요. 결과적으로 현종의 몽진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거란도 막상 침략은 했으나 양규의 맹활약으로 갈팡질팡하더니 결국에는 철군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가 친히 이끌고 온 군대가 철군하는 것은 그 당시 거란의 자존심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려에서 죽으면 죽었지 아무 명분 없이 철군한다면 군은 와해되고 더는 황제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고려는 철군할 수 있는 명분을 던져주었습니다. 현종의 입조와 강동 6주를 주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였습니다. 거란은 전격 철군을 결정합니다. 1011년 1월 1일 철군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성종은 개경의 궁궐, 민가를 모두 불태우고 떠났습니다. 양규는 떠나는 거란을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아가며 거란을 격퇴하니 고로포로 3만여 명을 구하고 전사합니다. 거란군도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1월 29일에는 압록강 너머로 완전히 물러나 2차 여요전쟁은 종결됩니다. 강감찬은 공을 인정받아 여러 관직에 오르는 등 현종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후 서경유수, 내삭실랑 평장사, 서북명 행령도 통사 등 군사의 정권을 가지며 거란의 재침입을 대비했습니다. 거란은 끊임없이 현종의 입조와 강동 6주를 요구했지만 틀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현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대비를 강감찬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만약 강감찬이 몽진길에서 달아났었다면 이런 신뢰는 있을 수 없겠지요. 기록은 없지만 그는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018년 12월 결국 거란의 소배합은 정예 기병 10만을 이끌고 제3차 여요전쟁을 일으킵니다. 강감찬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21만 고려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고려 거란 전쟁의 모든 것들을 지휘합니다. 현종도 두 번째 도망은 없다며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도성을 지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발해를 무너뜨리고 송나라를 굴복시킨 최강 거란은 3번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고려에서는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서희가, 2차에서는 양규가, 3차에서는 강감찬이 그들입니다.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서희는 외교술로, 양규는 엄청난 무쌍으로, 강감찬은 제갈량급의 전략전술로 거란을 격퇴합니다. 결국 3차 여요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준비된 고려 장수와 병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강감찬의 지휘를 훌륭히 소화해냅니다. 정야전술은 기본이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 귀주 대첩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적을 포위 섬멸하는 전술까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거란군은 크게 패하고 달아났으나 강감찬은 끝까지 추격하여 적을 섬멸합니다. 고려사전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란군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아군이 그 뒤를 쫓아가서 공격하였는데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기까지 쓰러진 시체가 들을 가득 채우고 노획한 포로 말, 낙타, 갑옷, 투구, 병장기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었으며 살아서 돌아간 적군은 겨우 수천인에 불과했다. 거란의 병사들이 패배한 것이 이때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강감찬에게 금꽃을 꽂아주며 반겼습니다. 이미 70대에 접어든 강감찬은 전쟁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많이 지쳤습니다. 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했으나 현종은 그것만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괴장을 하사하며 퇴직은커녕 오히려 문화시중에 임명하는 등 강감찬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란은 27년간 3차례 고려를 침공했지만 얻은 것은 철저한 패배뿐이었습니다.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고려는 동북아시아의 강자로서 120여 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현종이 즉위하자 60대가 되어서야 뒤늦게 출세길이 열렸고 80대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
현종이 죽고 3개월 후 향년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하는데 강감찬이야말로 정말 60부터 인생의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아직 이룬 것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저도 강감찬 공을 바라보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풍년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강감찬 공 덕분이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